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네, 안녕하세요. 황심소 댓글 화답 시간입니다. 이 황심소가 팟빵하고 유튜브 동시에 이제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네. 오이, 혹시 유튜브 보신 적 있으세요? 되도록 안 보려고 없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황심소는 모르고 유튜브로만 저를 보시고 우와, 생긴 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상담을 저렇게 방송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아시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카카오톡도 그 SNS로 그냥 운영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이 황심소 댓글 화답 시간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이 여러 청취자, 시청자 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모든 생각이 있으신 분들 거기에 대해서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운영진들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운영진들이 힘들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네. 셜록황 지메일에 온 피드백이에요. 네.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고요. 팟캐스트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팟캐스트를 들으면 저는 이것이 상담이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 이유는 셜록황이라는 별명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부정하며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면의 어떤 것과 또 상담자가 적은 사연의 숨은 그 의미를 파악하시는 것에서부터 누구나 말해주는 패턴적 상담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꼭 맞는 구체적인 언어로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훌륭하시네요. 되게 분석적인데요. 그러게요. 저 상담이 본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뻔한 위로와 위안을 주는 상담하고 어떻게 다른지 네. 그리고 사실 이 대부분의 상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상담하면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래 괜찮아 열심히 해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나 그냥 아는 사람들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그걸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정한 상담 그리고 전문가 마치 의사가 병든 사람을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런 것 같이 마음이 아픈 것의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알고 그 아픈 것을 도려내거나 또는 이 마음이 아픈 것을 없애버리거나 하는 그런 진짜 셜록 홈즈가 사건을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상담이 뭐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한다고 자랑은 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사연자가 보내준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행간의 그렇죠. 어떤 그 의미들을 파악해서 짚어주시는 게 좀 명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분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익명에 네. 이렇게 보내주신. 훌륭하시네요.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은 팟빵에 올라온 라크랜드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후기를 남기고 싶어도 고정 닉들이 도배해놓는 게시판이 불편해서 그냥 팟캐스트만 듣게 됩니다. 고정익이요? 고정닉이라는 게 주로 고정팬? 그런가 봐요. 고정 매니악 했던 닉 그것도 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사실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냥 이 게시판에 질문을 뭐 올린다든지 또 본인의 소감을 표현하는 거는 일단 황심소가 이 순위가 사실은 조금 창피할 정도로 낮아요. 안 그래요? 뭔 소리예요? 지금 카테고리 1등 아닙니까? 카테고리는 영원한 1등이지만 적어도 10위권 안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욕심이라뇨 지금. 어떤 분 10위권 내에 있는 것들은요 다 네. 언론사 뒷받침이나 아니면은 그 큰 뭐랄까 출판사 맞아요. 또 그런 데서도 아니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보적인 상담 프로그램이면 콘텐츠의 힘으로 간다. 그럼요. 콘텐츠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나오시는 패널 훌륭하시고 또 뭐 상담하는 저 웬만큼 되고 그러면 아무리 참 그렇다더라도 빛나는 진주는 아무리 진흙 속에 있어도 가치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빛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준이 너무 높으시네. 네. 아니 홍보비와 돈을 좀 쏟아 넣어야 되고 운영진 좀 보충돼야 되고.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황심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쪽팔린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지. 네. 네, 역시 아이디어리스트. 셜록 황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댓글 좀 많이 다셔야 돼요. 그리고 네. 거기에 많은 질문을 던져야지 저도 자극을 받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해주는 이런 코너가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분의 댓글을 통해서 저는 셜록 황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걸 느끼면서 I'm still hungry. 네 사연으로 넘어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이 참 봄은 지나갔고 내 짝은 어디 있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너는 내 사람이 될 수 없냐 뭐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요즘도 아직 있을까요? 노래도 있잖아요. 뭐요? 무슨 노래? 니거 아닌 내 거 아닌 니 거 같은 내 거 이런 거. 아 그래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오이 제가 어릴 때는 처용가라고 들어보신 분 아, 모르겠어요. 있죠. 예, 스랍을 발발은 밤에 내가 놀다 왔는데 두 다리는 내 것인데 두 다리는 남의 두 다리야 누구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아 그게 요즘에는 니께 아닌 내께 내거 아닌 니께 뭐 이런 네. 또 정체가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음악 좀 깔아줘야겠다 이거. 네. 자, 그 비슷한 사연 고민하시는 분 또 오늘 사연이 있는데요. 한번 근데 나오신 분 누구시죠? 아, 니꺼 내거 안 하다가. 예, 그러다가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아이 참. 항상 보고 싶어서 나온 이쌤입니다. 우와, 이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옆에서 너무 통쾌하게 웃고 계시는 그녀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스거입니다. 미스고, I miss you. 저도 네. 미투. 예, 어이, 야, 요즘에 참 뭔가 제가 좀 살아날 것 같네요. 네. 오이, 네 어쨌든 두 분하고 같이 이거 황상민 서바이벌 방송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네, 황심서가 아니라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사연 네, 이쌤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팟빵 방송을 통해 종종 이야기를 듣고 있는 25세 여자입니다. 평범한 가정이지만 어렸을 적부터 새어머니와의 불화가 많았습니다. 왜 너는 말투가 그 모양이냐? 너만 보면 무서워서 가슴이 떨린다. 넌 실패한 자식이다. 말이 다 다르고 다른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십니다. 2012년 20살에 지방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난생 처음으로 대학 공부라는 게 너무 어렵고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싶었으나 이해되지 않는 수업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고역이라고 느껴져서 수업을 많이 빼먹었죠. 그런 후에 엄마에게 돌아온 말은 그럴 거면 군대나 가라 였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봐서 공군 부사관에 합격을 했고 20살이었던 해 입대하여 11월에 임관했습니다. 임관한 지 3개월 만에 엄마에게 돌아오는 말은 학사 장교해봐라 였습니다. 3번의 언쟁 끝에 준비를 하기로 결심하고 노트북에 앉아서 펜을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며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토익 점수 취득, 학점 은행제 이수, 한국사 1급 취득, ERP 정보관리사 취득,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취득을 하며 군 생활을 했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저에게 돌아온 말은 사소한 것을 핑계로 한 나무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람이 계속되자 부모님의 선택을 믿고 따르는 것에 너무나 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며 부사관 생활도 장교 생활에 대한 희망도 싫어졌습니다. 군 생활 자체가 너무 싫어졌어요. 그리고 많이 꾸짖으시니 저란 존재가 못난 딸인 것 같아 자존감에도 많이 상처를 입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새어머니의 말에 못 이겨 가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기에 어린 생각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던 거죠. 그렇게 새어머니께 받은 스트레스를 남자친구들을 만나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니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남자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좋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짧게 만난들 헤어짐은 항상 상처를 주기에 저는 이제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에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를 남자를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제 자신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너무 늦게 하게 되었던 거죠. 작년 10월에 제대를 하여 현재는 집에 있습니다. 다음 직장이 잡히면 원룸을 잡아서 살려고요. 군대 입대한 이후로 처음으로 2달이 넘게 집에 있어요. 지금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예 흘려듣기 때문에 꾸지람은 많이 하시지만 싸우지는 않습니다. 수년간 말투가 못났다며 나무랐던 새어머니가 제대 후 돌아온 저에게 한 말은 군대 가서 너무 편하게 있었더니 아무것도 못한다는 둥, 매일 그렇게 운동하니 된장녀 같다는 둥. 저는 매일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운동을 합니다. 내가 너를 50살까지 책임질 생각은 없다는 둥. 그리고 다른 집 결혼식 같은 행사가 있을 때면 예쁘게 차려입고 따라 나서는데 사람들 앞에서 저를 데리고 다니는데 손을 잡고 다니십니다. 어렸을 적 수년간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세뇌가 되도록 들었던 것에 더욱더 회의감을 느끼게 되더군요. 집에 있은 지 이제 2달이 되어가지만 밖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라도 만날 때가 되면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우울감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좋은 남편을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정말 큽니다. 배경 설명이 길어 죄송합니다. 좀 길긴 하네요, 그죠? 네. 저의 고민은 결혼입니다. 군대에서 만나 지금까지 8개월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를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어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고 있죠. 이틀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성품이 좋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저의 마음의 상처를 이해해 줄 줄 알고 그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저에게 직장을 잡더라도 이 지역에서 제일 큰 호텔 프론트에 들어가서 돈이 많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늘려서 부잣집에 시집을 가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어제는 선을 보라고 하셔서 못 이겨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호텔 프론트에 입사 지원서도 냈죠. 20살 초반까지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고 했습니다. 입사 지원서도 가로 열고 별것 아니지만 가로 닫고 합격이 되어 면접을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선을 보았죠. 사람도 좋고 부자예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합니다. 사실 또 바보같이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시집을 가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며 어제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혼자 결정하기 힘들고 주변에서 조언을 들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교수님, 결혼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사람이 좋고 잘 사는 집이라면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건지요? 상대방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고시생인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길다. 진짜 긴데요. 제가 사실 너무 길어가지고 이 사연 채택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편집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편집했는데 이 정도예요. 네. 진짜 쓸데없는 사연 다 몸에 잘라내고 핵심만 넣었는데도 이런데 이 내용 다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말로 안 할 뿐인데 그럼요. 이런 근데 이 사연, 긴 사연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스스로를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 자기가 또 만드는 환상도 있고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냐 또 이 사연 보내주신 여성분이 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나 복잡하게 지금 엮여 있거든요. 네. 이 25세 미모의 이 여인은요. 미모라는 거 알겠죠? 네, 이 미모의 여인은요. 그리고 몸도 엄청 괜찮아요. 보지 않아도. 그렇죠. 좋네요. 매일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네. 또 그리고 군대에서 5년 동안 단련이 됐기 단련이 때문에 됐고. 신체 조건 근육이 완벽해요. 막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이 현재의 부유하진 않지만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이해심 많은 남자친구와 기다렸다가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선을 본 부유하면서도 나름 부모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할 것이냐. 그렇죠. 네. 그럴 때 네.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고시 준비하는 남자친구, 남친. 그렇지만은 이 남친이 고시를 했을 때 고시를 통과될 가능성도 불분명하고 심지어는 통과된 이후에 나랑 결혼할 가능성 별로 높지 않아. 네.
그래서 그 남친을 기다릴 것인가? 네. 결혼하기를. 아니면 지금 상당히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괜찮고 남자도 참 괜찮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감을 보여주는 그 남자랑 결혼할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너의 네. 사연을 들어봤을 때 네. 너는 두 남자를 선택하면 안 돼. 지금 당장 결혼하면 안 돼. 아 그래요? 네. 왜요? 25세라는 나이는 네. 뭐 결혼 정년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미모의 여인의 이 현재 상태에서 결혼을 해도 행복을 느끼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요. 네. 이샘은 진짜 머리가 좋은 건지 촉이 좋은 건지 어떻게 그걸 캐치를 머리는 했어요? 안 좋고요. 척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여자의 현실을 파악해 보면 네. 첫 번째가 간절히 독립을 원해요. 그러게요. 하지만 2달째 집에 눌러붙어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의 결핍이 있어요. 네. 새어머니 사이에서 아마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좋아요. 남자 네. 경험이 많고요. 네. 그리고 취업 걱정이 없고요. 네. 인간관계 바닥이지만 그러나 남자에겐 인기가 많죠. 네.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선을 봤다는 건 애정이 그렇게 깊지 않다는 증거고요. 네. 남친에게 감정적 의존도가 높으나 능력 있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남자를 만나야 이 여자는 붙어서 살 수 있어요. 와. 이런 위의 상황을 볼 때 네. 우선 자존감을 흔드는 집에서는 우선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녀의 능력을 볼 때 직장 잡는 네.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부모님에게 소개할 수 없는 현재의 남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네. 한 달이 걸쳐 놓든지 어쨌든지 그렇죠. 뭐 감정은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 남자친구는 우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냅뒀다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외시를 공부한다고 네. 이 신림동 고시촌에. 고시촌에 있다는 네. 거 그건 지금 외시 시스템이 바뀐 거를 고려해 보면 이거는 약간 사기성 있는 이야기 같은 생각까지 들거든요. 옛날 스타일이죠. 네, 그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외모고시를 공부하는지 아닌지는 뭐 차치하고라도 네. 공부하고 있다니까 우선 냅두고 네. 그 상태에서 선을 보든 가벼운 만남을 갖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현재 선을 본 남자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연애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직 25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생활 접고 돈 쓰면서 편하게 살겠다를 추구한다면 아니죠. 뭐 결혼해서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기도 하지만 음흠. 선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혼으로 현실을 도피할 수 없고 그렇죠.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렇죠. 결국 불행해지니까 그렇죠. 우선은 직장을 잡든 잡지 않든 집을 나와라. 그렇죠. 그리고 선본 남자하고 네. 당분간 좀 사귀어요. 그래라. 그렇죠. 그리고 사귀는 건 선본 남자가 다 기본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게 만들어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실은 이 사회에서 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사회에서 자기가 진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탐색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탐색을 하는 시기가 대개는 대학생 기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군 생활했죠.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잘 몰라요. 군 생활은 본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지냈던 고등학교 시절 또 방탕한 젊은 시절을 마치 이 정리하고 자기가 마치 스스로를 엄격한 어떤 규율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가 스스로 수련하는 수련의 기간으로 마치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새롭게 변신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군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잘했어요. 5년 동안 부사관 이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그러면 본인이 웬만큼 자기 삶에 있어서 생활 관리가 되는 능력을 키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자기가 현재 알고 있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어떤 직업이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거로 포지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단순히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 많은 집에 가서 그냥 이 누구 집 아내 며느리로 지내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이쌤. 와 너무 놀라워요. 근데 뭐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 남자친구랑 지금 뭐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공감과 자기를 수용해줬다는 그 고마움 그것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남자친구의 나름대로 의존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약간 자신의
어떤 뭐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결핍된 거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사실은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본인이 참 이 표현하는 게 남자친구가 언제 뭐 외시 고시에 합격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인이 합격한다 하더라도 자기하고 결혼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마치 던지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편 그래 그래도 끝까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리고 통과하면 나를 버리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이 심파 순회보를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립을 빙자해서 결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그 시기 때 자기의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 가정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뭐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게 참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네. 이분한테 그거가 맞는 것 같지는 근데 않은데. 이분이 지금 안타깝게도 재밌는 게 이분이 WPI를 보낸 게 아니고 WMC 프로파일만 보냈어요. WMC가 뭐예요? 그러니까. WMC는 결혼에 대한 어. 이 체크리스트거든요. 와 진짜 이게 궁금했나 보다 네. 결혼이.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로맨 아니에요? 예, 로맨이에요. 로맨. 이분 로맨인데 네. 더 웃기는 상황은 뭐냐면 네. 로맨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 선을 본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자친구 고시 준비하는 남자친구를 내가 기다리고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자기 문제가 결혼 문제라고 먼저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랬네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결혼 문제가 아니라 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고 또 내가 나에게 있어서 독립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이분이 진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를 결혼이라고 규정을 해서 이분은 그러면 결혼이니까 결혼 체크리스트를 먼저 한번 해봐야지 이래가지고 본인의 결혼에 대한 본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연애 지상형에다가 감성이 끌리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본인이 굳게 믿고 있다는 거. 아, 이 그래프를 보면요. 네, 그거를 그대로 알려주는 그래프거든요. 아. 그러니까 로맨스 영화에 나오는 딱 그 무슨 영화야? 로맨틱 코미디 이런 로맨스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연애. 네, 그거 좋죠. 영화나 드라마에 좋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연애지상주의의 감성에 끌리는 게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부모님이 원하고 또 내 마음이 끌리는 좀 더 안정된 삶, 좀 더 부유한 삶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참 저는 이제 사연을 읽으면서 이분이 WPI 프로파일이 없는데 이분은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쭉 읽었는데 네. 재밌게도 로맨이라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어디서요? 처음에 네. 이 뭐 부모님하고 불화가 많다는 거 그거는 뭐 누구나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난생 처음 하게 되는 대학 공부라는 저 이 너무 문장 어렵고 되게 웃겼는데.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아니 다 처음 대학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네. 대학 처음 가죠. 네.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죠? 로맨은 해요. 아, 그래요? 로맨은 자기가 처음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다 로맨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재밌는 건 로맨인데 어떻게 이 군대라고 가라 라는 말에 군대를 갈 수 있냐 로맨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로맨이 이런 터프한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또 로망을 가지고 군인이 되는 이런 로망을 로맨이 보여요. 나 여군. 예, 여군. 저희 집에 로맨이 있는데 네. 어느 날 네. 뭐 아무래도 좀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익스트림 스포츠. 얘가 자기 아빠. 아빠 건투 도장에 갔다 오면 안 될까 이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니 멋있다. 너 로맨이니까 요가나 아. 웬만하면 필라테스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얘가 갑자기 권투를 하겠다는 거야. 멋있다. 격투기. 어.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자기가 가지지 못한 반대되는 거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라. 근데 로맨이 상당히 자기가 네. 이 감성적이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음. 하는 그런 거와 음. 상당히 터프한 거 있죠. 음. 그래서 로맨인데 상당히 보이시하게 다니는 분들 있어요. 음. 네. 그분이 전혀 로맨틱하게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로맨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 그 약간 남자처럼 스타일을 하는데 알고 보면 되게 유리멘탈인 분들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또 로맨의 전형적이에요. 여대 그런 분 많지 않아요? 많죠, 많아요. 많죠. 저 여대 안 다녀봤어요. 여중 몰라요. 여고에 진짜 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로맨이고 유리멘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과 극이 통한다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내적 심리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거를 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그래서 갑옷을 입고 싶은 그 뭔가 마음에서 각각류의 인간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있고 싶은 그 마음을 근데 안에 속살은 너무 부드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진짜 그 특성이 나타나는 걸 보고 야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자기 표현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는 로맨하면 샤방샤방하고 블링블링한 그런 옷만 입는 사람을 로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의 특성이 나타날 때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분 그러니까 군대 나가라고 할 때 공군 부사관으로 탁 되고 그리고 야 너 학사 장교해 그러니까 장교가 되겠다고 하고 이거 진짜 로맨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분명한 임무를 주어지면 또 그걸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직장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직장 생활이라고 해요. 나 진짜 너무 재밌어. 직장 생활이죠. 그리고 직장 월급 생활 나오고. 월급 나오고 네. 뚜렷한 임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출퇴근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웃기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토익 점수 취득하고 학점 은행제 이수하고 한국사 1급 취득하고 ERP 정보관리사 취득하고 자랑스러운 컴퓨터 거지. 활용 능력 1급 취득하고 나 능력자야. 뭐. 그렇죠. 아 진짜 로맨 맞고. 한국사 1급 취득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참 또 이런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연을 네. 읽다가 네. 왜 이 여인은 그 새엄마로부터 이렇게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말이 이렇게 세냐, 뭐 이런 나무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로맨은요. 네.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스러워요. 이게 로맨이 가진 특성인데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너 잘한다, 너 너무 멋있다, 이쁘다 이러면 아무 반응 없이 속으로 뿌듯하게 덮는 거지. 왜 그래? 뭐 이러는데 누가 너 이건 이래, 넌 저건 저래 이렇게 지적하면요 거의 송곳으로 자기를 쿡쿡 찌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돼. 아 그럼요. 그리고 엄마가 로맨 특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그리고 새엄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새엄마 엄마, 맞죠? 네, 엄마 새엄마요. 이분의 진짜 뭐 말투 이런 걸 정말 뭐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뭐라도 하나 그냥 꼬투리 잡아갖고 일단은 뭐라도 이렇게 좀 새엄마는 하는. 지금 이 딸한테 엄청난 양가 감정이 있다는 거 알죠? 네 그런 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새엄마도 좀 웬만큼 한 인물 하셔요. 새엄마도 또 한 성질도 하고 근데 새엄마는 제가 볼 때는 이 로맨보다는 휴먼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랑 이 결혼했는데 이 아빠가 인물이 좋든지 능력이 좋든지 해서 꼭 이쁜 분하고만 결혼을 하시는 것 같아. 뭐 어쨌든지 간에 이 새엄마는 이 딸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니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라 뭐 이쁘장하고 뭐 이렇게 그동안 키웠으니 그럼요. 좀 있는 집에 가서 내 체면은 그렇죠. 살려줘야 된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게도 어디 갈 때 손잡고. 사람이 정말 많은 곳에 갈 때. 소개하고 내 네. 딸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새엄마 입장에서는 이 딸이 자기 트로피로도 충분히 그렇죠. 괜찮은 네. 뿌듯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있을 때는 거의 원수 잡듯이 닭 잡듯이 잡는 거야. 너 왜 하는 짓이 그만이야?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운동하니까 된장녀 같다는 거 이것조차 싫은 거야. 그래서
이 가장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새엄마로부터 빨리 독립해가지고 본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호텔 프론트에 가던 돈이 많은 사람들 만날 기회를 늘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기의 밸류를 인정해주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시중에 나가는 아트워크라고 생각을 할 때 아무래도 이 아트워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면 좋지. 뭐 내가 이 옥션에 나갔는데 경매에 붙였는데 뭐 다 10만 원, 20만 원 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10억, 100억 해도 만족할까 말까인데 그러면 너는 돈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느냐? 아니 꼭 돈만으로 평가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딴 말 없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배경 설명 우리 다 했으니까요. 이분 자기 문제 규정을 가장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사실 또 바보같이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시집을 가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며 어제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이구 바보야. 지금 네 문제가 뭔지를 좀 제대로 해. 너는 지금 문제는 시집을 갈 거냐 남자친구와의 의리를 지킬 거냐 그게 네 문제가 아니야. 맞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1. 결혼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사람이 좋고 잘 사는 집이라면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전 돌아버리죠. 그럼 부모님의 말을 따르고 안 따르고 끝나서 사람이 좋고 잘 사는 집이라면 누구나 그거 선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 음식도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고 맛도 좋으면 그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근데 결혼은 너의 삶인데 부모님이 정해준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 행복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게다가 돈이 많은 집이라고 해서 너에게 돈 사용권을 몽땅 그런 주지는 것도 않거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봐야죠. 그렇죠. 네. 사람이 좋고 잘 사는 집이라고 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네 마음에 맞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던져야 될 문은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뭘 질문을 던져야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분 자신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왜냐면 요 이야기에 요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너무 지금 머릿속이 꽉 차 있어서. 그렇죠. 네. 자기 그런 것 질문을 같아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본인이 25살인데 네. 남자가 현재 31살이야. 맞아요. 그리고 6살 차이. 그 남자친구가 33살에서 34살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자신과 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한 적이 없어. 되게 솔직한 남자 아니에요? 솔직한 남자는 나쁜 놈이죠. 뭐요? 그런데 아니 그렇지만 이 남자가 얼마나 잘난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하고 사귀는 여자한테 내가 지금 너가 좋고 내가 사람 마음이 바뀔 수는 있다는 인정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결혼할 상황이 되면 너랑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사귀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남자 여자가 서로 좋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세요? 3개월? 3개월보다는 더 가요. 아, 기본적으로 나 너무 부정적인가? 그러게요. 너무 기대하시는 게 너무 낮으신 것 같은데 적어도 1년은 기본적으로 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2년 이상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예. 2년 이상 가기가 힘든데 대개는 2년 정도 가면 그건 의리와 기대로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고시 공부한 사람 치고 내가 너랑 결혼할 거니까 기다려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근데 이 그렇게 여자가 해야죠. 정말 마음에 들면 나중에 결혼을 안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너랑은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할 옛날, 마음이 있다면. 옛날 스타일이신 거 아니에요? 아, 저 옛날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럼 저가 옛날 사람인데 옛날 스타일이지 지금. 요즘 그런 청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 청년이 없으면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청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동감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 남친에 의존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냅둬라 그냥. 그렇죠. 네. 이분은 지금 자기 문제를 스스로 구속하는 형태로 소위 말해서 함정을 파가지고 자기를 저 안에 집어넣고 아, 저 삶이 이렇게 힘든 건 엄마 탓이야. 아니면 이 어떤 남자를 내가 선택을 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택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 마음이 가는
수인 씨예요? 음. 이게 저 올해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돈을 쫓아야 하나요? 뭐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아시죠? 드라마 서연이라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정확하게 에센스를 모르고 본인 스스로 엉뚱한 지금 이 고민에 빠졌네. 예,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했어요. 네. 남자친구 뭐 친구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는 옛날에 그냥 그때그때 만났던 그 남자애들하고 별 별거 차이가 다르고. 없는 되게 남자예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 이분이 검사빠라고요. 왠지 아, 너무 기대가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분은 남자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네. 남자를 진짜 모르세요. 이분이 사실은 본인이 고등학교 때 가출하고 이 여러 남자친구들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줄 수 없을 때 걔들은 제 옆에 있었어요. 남자애들은 그래도 좀 믿을만했어요. 뭐 이런 식의 마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근데 이게 남자뿐만 아니라 이분은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인정해주고 자기를 수용해주는 사람한테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나쁜 남자한테 당하기 딱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남자가 조금만 요만큼만 잘해줘도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 남자 여자한테 잘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조건 그거를- 어떤 네네. 조건 하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무조건 잘해주지는 그렇긴 않아요. 한데 이 네. 여자 그걸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의 가정 환경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가치를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이거 거를 진짜 올리려고 괜찮은데. 되게 노력하는데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려 자꾸. 디시한다고 그러나 그게 너무 심해요. 음. 저도 저를 상당히 디시를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결코 디시 당할 수 없는 부분은 꼭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게 너무 없으세요. 저 이분 너무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멋있는 분인데. 예. 야단치면서 칭찬을 하는 기분 좋은 스타일인데. 아 그러세요? 네네네. 그렇게 받으니까 다행이시고요. 그리고 고시생이라고는 이 남자친구요. 합격하지 않아도 결혼은 하고 싶다는데 그 이 남자친구는요. 당신을 사실은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나면요. 한 2-3년도 못 갈 것 같아요. 1년만 지나면요. 거의 당신 새엄마가 당신한테 하듯이 당신이 남자친구한테 하거나 또는 남자친구가 당신한테 하는 그 행동이 나타날 위험성이 너무 높아요. 끔찍해. 끔찍하다는 생각은 드세요? 네. 네. 새엄마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새엄마의 그 아바타 같은 자기가 남자하고 새엄마가 돼버리는. 그렇죠. 네. 자,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서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신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쉬워요. 왜? 조금만 잘해줘도. 그렇죠. 네. 이게 이분이 지금 문제라는 거 이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진짜 이분이 자기를 이해해준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당신 마음을 이해해준 게 아니라 당신이 상당히 가치롭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쭈쭈 해줬다는 거 그거 꼭 생각 좀 해주세요. 저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구원해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더 좋은 조건이 배우자를 만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 이것도 스스로 자기 셀프 디스를 이분이 너무 한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뒷부분에 뚱딴지 같은 소리지만 공부 방해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조금 듭니다만 상대방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완전히 성녀 테레사가 됐어요 이분. 아마 지금 현재 2달째 집에 있는데 네. 그 집에서 독립만 해도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고민거리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은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좀 설계를 좀 하세요. 이제 25이면요 본인한테 본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또 본인이 이런 세상을 또는 이런 세상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본인이 진짜 꿈꿀 수 있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정도를 넘어서는 걸 본인은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한테 모든 걸 다 그냥 다 집어치우고요. 본인 이 있는 거 돈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한 6개월이나 1년 세계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네, 맞아. 그걸 이분이 지금 해야 돼요. 맞아요. 돈 크게 많이 안 들어요. 네, 맞아요. 2, 300만 원만 지금 긁어 모을 수 있으면요. 취업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다녀도 되잖아요. 어쨌든 5년간 또 직장 생활도 했고 그럼요. 떠날 자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떠나가지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 건지 안 봐도 좀 비디오예요. 이런 분들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요. 이분들이 뭐 홍콩에도 가고 상해도 가고 런던에도 가고 뭐 암스테르담도 가고 그 각자 그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새로운 일도 하고 그럴 때 저 영어 못해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 진짜 지금 군대에서 공부한 그 정도면 지내면요 영어든 중국어든 뭐를 하면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그 좁은 시골에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죽이지 말고 적어도 1, 2년 전 세계를 그냥 돌아다니는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요. 진짜 자기 앞으로 30년 동안 할 거 30년, 40년 이상 자기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시골의 이 엄마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엄마의 아주 제한된 틀에서 본인을 먼저 해방시키세요. 해방, 독립. 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네. 저는 뭐 무작정 떠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분한테 진짜 필요한 5년 동안 군생활 하셨으면 1년 동안 세상을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권리 내지는 특권은 전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된다고 네. 보이죠? 네. 네, 그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주 훌륭하게 상담해 주신 분 누구시죠? 네. 한국의 소크라테스 황쌤이 보고 싶어서 나온 이쌤입니다. 이쌤 멋있어요. 일반된 인사 네. 멘트를 자, 네, 미스고였습니다. 네, 미스고 I miss you에서 지금 I don't miss you라고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황심소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픈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을 위해 황심소 오프라인 모임인 황심소 리뷰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혼자만 조용히 듣고만 있지 말고 모여서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황심소에 나온 사연을 듣고 모여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그리고 덤으로 통찰까지 가져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5월 31일 수요일 오후 3시 위즈덤 센터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황심소 팟빵,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등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 기획의 서재영, 편집의 한승훈이었습니다.